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중국들하고 2시간 40분 동안 시간을 갇혀갖고 추석, 내년 추석이 대박이네. 자, 시작합시다. 표지에는 적중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법상 예언으로 쓰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아무튼 거의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2000년대 초반에 적중 예언 문제 그랬다가 웬 아버님이 전화 오셔갖고 법조인인데 이거 문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상으로 바꾸라고 해서 예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거의 나나 적중 예언 그냥 졸라 세 보이죠, 그렇죠? 보시면 교재를 펴보시면 알겠지만, 자 설명을 좀 펴보시자합니다. 교재 맨 앞에 보면 목차를 보세요. 1페이지에 목차를 보시면 작품이 총 48작품입니다. 48작품인데 48작품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반면별곡 보이시죠? 반면별곡이 있는데 반면별곡은 책값을 잡아먹는 이 책의 가격을 확 올리는 그런 원흉이에요.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복사해서 주려고. 알겠지? 문제랑 그 해설만 14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뺐어요. 빼고 제가 그래봐야 몇백 원이지만 한 푼이라도 이내 아끼려고. 자, 자금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가 빠졌냐면 제가 일부러 이것도 따로 뺐는데 모든 시조가 다 빠졌어요. 시조를 다 뺐는데 시조가 나올 확률이 높아서 문제를 이렇게 따로 정리하다보다 시조만 스페셜로 따로 그 별책 부록으로 묶어서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왼쪽에 적용학습 보면 시조가 진한 게 4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구름이 무심한 말이부터 마음이 어린 무인이 있지. 요게 시조가 있고 그 다음 시조들은 그냥 진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그 4페이지에도 3부 실전학습에 위에서 2개 뭐가 있다? 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따로 스페셜로 묶어갖고 프린트로 드릴게요. 이해되셨네?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하루에 요거를 우리가 10월 초까지 하루 지금 몇 작품을 할 거냐 생각 중이냐면 7에서 8작품 정도, 6개에서 8개 정도 지금 8작품 정도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10월 중순부터 우리가 뭐를 본다고 그랬죠? 10월 중순부터 우리가 뭐를 보냐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수업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이 글씨에서 이거를 다 끝내려면 그래서 지금 11월 첫째 주에는 이거를 다 끝낼 거예요. 11월 둘째 주 마지막 총강할 때는 EBS를 안 하고 시험 보고 총정리하고 그러고 끝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48작품이기 때문에 6개에서 8작품 정도 하면 딱 알맞게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혹시 남으면 모의고사 풀고 제가 모의고사 풀이를 해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갈 거라서 그래서 나가되 순서대로 나가면 니네 죽어요. 왜? 오늘부터 그럼 오늘 고전만 6개를 한다. 힘들기도 힘들겠지만 문제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어우 관서별곡 이것도 엄청나게 긴 양인데 공사곡도 엄청나게 긴데 이걸 가지고 해석을 꼼꼼하게 했는데 집에 가서 복습을 했는데 머리 남는다? 안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섞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첫 주차, 1주차는 1에서 3번 10에서 12번 하나 할 거예요. 10에서 12번 하나 할 거고 자 다음 주 숙제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차를 꺼내서 다음 주 숙제를 써야 됩니다. 2주차 해서 숙제를 자 2주차가 숙제예요. 2주차가 숙제니까 쓰세요. 4에서 6번 풀어 오셔야지 제가 수업을 팍팍 나갑니다. 13에서 14번 자
29에서 31번. 그래서 총 몇 작품이냐면 8작품이 됩니다. 고전소설이 니네가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어 뭐야. 줄거리를 얘기를 다 해주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4, 5, 6번에서 문제는 고전소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문제는 4, 5, 6번 중에 5번 같은 경우에요. 5번이나 6번은 그렇게 길지 않고 6번은 뭐 적당히 길긴 한데 고전 시가에서 긴 게 나오면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관동별곡은 일단 좀 봅시다. 관동별곡 좀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안 되면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영상도 4시간, 5시간인가 정도 돼서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아무튼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아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주에 오면 3주차 또 진도를 더 알려드릴 테니까 숙제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지금 책을 막 받았잖아요. 하기 전에 그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자, 2, 3, 4페이지가 EBS 전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전체 목록인데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한 글씨가 있고 보통 글씨가 있고 지운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겠니? 여러분들이 할 거는 자 보세요. 진한 글씨, 보통 글씨, 그 다음 B급 있는 게 있는데 B급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 머리가 못 믿겠다.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만약 B급 친구에서도 만약에 보려면 그래도 보고 싶으면 고전식, 현대식, 고전 소설 중에서 B급 친구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봐야 되나 싶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보시고 그러면 이 진한 글씨는 이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 끝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숙제하고 수업 듣고 뭐 하면 돼요?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오늘 클리어 해줄 테니까 니들이 봐야 될 건 얘인 겁니다. 보통 글씨. 예를 들어서 개념학습에서도 딱 한 작품 그냥 해놨는데 어느 날 고공을 나서면서 요거 해놨는데 안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요 보통 글씨도 보시면 되고 체크에다가 잘 보세요. 기하면 체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해도 되는데 자기가 조금 더 볼 것 같으면 바로 점자 쓰시면 돼요. 선생님 저 5번은 보려고요. 너무 그러지는 말고 그냥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해서 안 볼 것들은 보지 말고 자기가 봐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오륜가 고전시가 첫 번째 보통 글씨가 오륜가가 있죠. 이걸 봐야겠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구름이 입고 싶다부터 마음이 어린우이면 제가 따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연심어 씨를 뽑아 마음이 지척이면 가슴에 구멍을 동시럽게 뚫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혼자 보시면 돼요. 알겠니?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나 여러 가지 그 사용 설명서가 많죠. 혹시나 없는 사람은 혹시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단톡방에 올리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선생님 문학작품 해설된 거 있어요? 그러면 자료 줄 테니까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청하시고 보시면 돼요. 네, 하다가 그 막판에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11월 마지막 주에 막판에 어떻게 되냐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보통 글씨를. 거기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있어요. 잘못 알았다. 다운그레이드는 잘 하지는 않는데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목차 보시면 34번, 35번이 굉장히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맨 앞에 목차 보시면 걔만 혼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급으로 비스듬히, 그치? 이탈릭체로 비스듬히 되어 있죠. 요 아리까리에서 약간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경훈들은 진짜 빼고 싶어요. 이거 악기 잘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 그 검거 잘 탄 사람 얘기거든. 교육적 가치는 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문학사적 가치가 그렇게 이기발? 누구가?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하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수시 원서 다 썼죠? 오늘 마감하지 않았나? 오늘 대부분 다 마감했지? 잘 썼으리라고 보고 그래.
최저 맞춘다고 다 붙는 거 아니니까 최저도 맞추고 논술도 준비하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약술 논술 쓰는 사람 손? 약술 논술 손 번쩍 들고 있어봐. 가까운 데가 수원대거든요. 그지? 그나마 좀 빨리 보는 데가 수원대랑 고대세종 있고 가천대 많이 쓰죠. 그지? 자, 약술 논술 쓰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EBS 문학 희곡이랑 수필 빼놓고 전부 다 공부하세요. 알겠니? 약술 논술. 선생님 논술 10몇 년 넘게 했는데 특히 요즘 수험대 쓰는 친구들은 무조건 EBS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을 논술, 국어, 문과 논술과 관련되고 국어 논술, 약술 논술 쓴다면 국어 꼭 들어가니까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있어서 열흘 정도 있어서 괜찮은데 수원대나 저기는 빨리 보니까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 건데 몇 페이지를 푸냐면 일단 순서대로 갑시다. 칠판에 써줄 거. 이게 교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2세트 정도 실어놨습니다. 2세트 정도 실어놨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외부 작품이 없지만 현대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 같은 경우는 교과서 EBS 부분 말고 다른 부분 문제를 실어놓은 게 있고 왜냐하면 수능에 그렇게 나오니까 현대시 같은 경우는 다른 현대시랑 같이 엮어서 문학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본문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데 처음에 칼라로 찍으려고 했더니 값이 2배가 돼서 그리고 우리 이거 2단 안 보고 버릴 거잖아요. 그치? 흑백과도 충분하지 얘들아. 그치? 문제는 괜찮은데 해설 보세요.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페이지, 9페이지. 어때요? 볼만해? 9페이지 한번 보라. 어떤 끓여라 이 새끼야. 9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볼만해요? 볼만해? 괜찮지? 본문이랑 해설이랑 구별할 수 있겠지? 원래는 이래요. 나만 알아보면 돼. 근데 흑백에도 별 문제 없으니까 요거 있는데 해설은 제가 수업해 줄 거니까 해설은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면 되고 수업할 때 좀 필요로 할 거고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일단 1번, 2번 봅시다. 아니야 3번까지 풀자. 고전 3개 풀게요.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페이지부터 1번, 2번, 3번에 있는 문제 다 풉시다. 문제가 총 몇 문제냐면 21번까지예요. 충분히 풀겠지? 그래, 3개 풀고 3개 풀고. 자, 푸세 시작. 주위에서 수면 시간을 하도 늘리라고 그래서 너 이러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수면 시간을 늘렸어. 그래서 11시 어제 40분에 자서 오늘 6시에 일어났고 눈이 저절로 떠져 알람을 맞추는 줄 알아. 나는 노비 집안이라 6시간이면 충분해. 그래서 7시간을 늘렸는데 어제는 6시간 20분을 잤지. 그저께도 좀 일찍 자고 3일 전에 니한테 글 올린 날은 솔직히 못 잤어. 12시 40분이고 누워있었는데 잠이 안 와갖고 어쨌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거 하기 전에 뭐 얘기해 준 거냐면 그 추석 보내는 법이랑 공부하는 법 좀 알려줄게요. 수시 원서는 다 썼으니까 됐고 오늘 날짜로 9월 13일이에요. 9월 13일 금요일이죠. 14일 토요일 15일 16 17 18일 일까지 자그마치 6일이 연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됐고 5일이 연휴인데 아마 학원이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해야 될 거 딱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추석 연휴 보내는 거. 일단 공부 자습 시간은요. 공부 시간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하루 최소 10시간입니다. 최소 10시간인데 최소예요. 최소. 많으면 1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최소 10시간이고 16시간까지 하면 그날 죽어요. 몸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뻗어서 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네.
미니멈 10시간인데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추석 때 공부 10시간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그만큼 뭐 대학을 안 좋은 데 가면 돼요. 진짜로 좀 미안한데 오늘은 조금만 냉정하게 얘기할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공부 1시간 안 할 때마다 1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공부 1시간 하면 몇 점 오르느냐? 0.02점 오를 거예요. 진짜로. 그만큼 어려운 게 공부고 떨어지는 건 빠르게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원래 공부가 그래. 그래서 최소 10시간을 하면 내가 몇 점? 0.2점에서 1점으로 올린다고 생각 아니야. 0.2점, 0.02점이 아니라 0.2점. 10시간을 하면 1점에서 2점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5일이면 50시간이니까 5점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되 공부 시간은 그렇고 공부 시간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팟으로 니네 중간 기말 때 공부 많이 해봤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테마 하나 정해서 딱 5일 동안 딱 하나 끝내는 거 좋습니다. 과목별로 좀 작은 테마. 생명에서 유전 끝내야지. 이건 방학 때. 지금 유전 못 끝내요. 3시간씩 5번에서 유전을 끝내겠다. 15시간 만에. 뭐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짧고 굵은 강한 테마별 공부. 그래서 과목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5일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 그동안 너무 못한 게 있어서 하루에 5시간씩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이거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마 딱 정해갖고 하나를 끝내보면 좋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5시간씩 미적 끝내려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솔직히 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몸 피곤해서 자도 피곤해요. 내리세요. 어깨 아파요. 목 아파요. 죽어 그럼. 자, 지금부터 추석 연휴 때만 가능한 원래 추석 연휴가 9월 말 10월 초였는데 요번에 조금 빨라요. 그래서 날도 조금 빨리 시원해졌죠. 원래는 그래요. 죽을 때까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이라기보다 생활의 지혜인데 추석이 빠르면 날이 빨리 추워집니다. 추석이 10월 초잖아요. 지금 이맘때도 계속 30도 넘어갈 거예요. 추석 지나고 일주일에서 열흘 딱 지나보세요. 아침에 선선합니다. 확 추워져요. 인력의 신비예요. 자, 우리 지금 하는 수능은 2달이면 끝나지만 제가 얘기한 건 평생 갈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잘 들어. 지금부터 몸 만드는 법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 아니에요. 헬스. 이거 아니야. 수능 때까지 지금 약 60일 좀 며칠 남았지? 60일 정도 남았는데 옛날에 선생님 제자 중에 꽤 많은데 니를 잘 모르겠지만 유라 같은 경우도 9월 달부터 어떻게 되면 9월 중순 지나서 10월 초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몸이 소위 말하는 이들의 체력이 완전히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낮에 학교 가서 그냥 미친 듯이 자요. 애들이 깨웁니다. 점심 먹자고. 먹고 와서 또 잡니다. 깨웁니다. 애들이 집에 가자고. 깜짝 놀라요. 니네 지금 웃는 애들 있는데 아마 그런 놈들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짓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짓합니다. 잘 들어 얘들아. 선생님이 그 수면 시간 땡기는 걸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미쳤다고 니네 단톡방에다 올리겠니? 그 의도를 알겠어? 나도 바꾼다. 선생님은 그걸 떠나서 그냥 좀 수면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좀 바꿔보는데 선생님도 원래 야행성이야. 참고로 얘기하자면 선생님 낮밤 바꾼 채로 한 3년을 넘게 살았어. 그래서 솔직히 밤이 훨씬 편해. 새벽에 검푸른 하늘이 너무 좋아서 밤을 새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런데 일을 할 때 아침에 그렇다고 새벽에 대성학원이나 출근할 때는 항상 6시 10분에 일어났다고. 그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때 일찍은 못 자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낮잠을 많이 잤는데 요즘은 낮잠 안 잔 지 좀 됐어. 그러면 잘 봐. 이거
이거 나가 떨어져 갖고 재수생들은 고개 끄덕이는 애들이 꽤 많아. 왜? 실패를 해봤으니까. 지금 니네 자 학교 와서 최소 30분 이상 잔다. 요런 애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30분 이상 자는 거 10월 달에도 그거 계속 유지된다? 죽으라고 공부해놓고 어떻게 될까? 수능날 그냥 망하는 거야. 좀 세게 얘기하는데 단 거짓말은 아니야. 팩트만 얘기하고 내가 하는 모든 얘기와 모든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얘기와 수업 공부 방법들은 뭐 아다시피 니들 선배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치? 그러면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한테도 카톡을 보냈는데 자 도와주실 거야. 몸 만드는 방법은 최소 5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도 돼. 요거 하나만 지켜. 자, 2, 3일로는 안 돼. 근데 니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아니?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못하는 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니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얘기야. 선배 얘기 하나 해줄게.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했다. SH. 이 친구도 공교롭게 고2 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여동생이랑 얘랑 둘이 사는데 키가 193이야. 몸이 좋냐고? 아니 깜놀랐어. 근데 이과인데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문이과 그때 확실히 확통 선택이 아니라 확실히 갈려있는 문이과 때인데 이렇게 나와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문과 오면 내가 책임지고 연대 보내줄게 그랬어. 문과로 가자. 안 가. 왜? 사탐이 싫대. 사탐도 너 싫어한다고. 문제는 국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도 채 안 해요. 영어도 거의 안 해요. 외고 출신이냐? 아닙니다. 하루에 거의 대부분은 수학과 탐구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가 신문을 처음에 1년 동안 강제로 읽혔대요. 옆에 앉혀놓고. 그랬더니 중2 때부터는 지가 보기 시작하더래요. 재미가 들려서. 그 이후로 학교에서도 국어 공부 가볍게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 뭐 국어 공부 거의 하지 않아도 고전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공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1등급이 나옵니다. 영어로 한때 미친듯이 공부를 한번 해뒀더니 중2, 중3 때 IDT 105점인가까지 엄청나게 공부를 했대요. 그 이후로 영어 공부 거의 안 했는데 나오는데 수학입니다. 정말 죽으라고 안 됩니다. 고3 때 5등급인데 재수해서 4등급 맞았습니다. 4등급 맞던 애가 6월, 9월 달까지.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누나 엄지처럼 성실 그 자체입니다. 집이 평촌에서 강남까지 학원을 다니는데 항상 5시 반, 6시 안 돼서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학원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슬럼프가 단 한 번도 오지 않다가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슬럼프가 온 거예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슬럼프가 왔는데 눈이 시뻘개요. 9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고 4일이나 6일쯤 시험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10일께쯤 지나서 11일 한 초쯤 됐는데 눈이 시뻘게. 담임이니까 매일 볼 거 아니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파 그랬더니 뭐 특별히 아픈 건 없는데 잠을 좀 못 잔대. 그래 그러고 그러면서 푹 자라 그러고 말하는데 주말에 푹 좀 자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눈이 더 뻘게. 이상하다 싶어갖고 불렀지. 그리고 내려와서 왜 그래 그랬더니 수학이 안 오니까 느낌하게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구평 때도 이렇게 말했어. 과탐 하나가 좀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오니까 문과 이과에서 여기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레벨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2만 되면 그냥 연고대도 충분히 가겠는데 서성한이는 노려보겠는데
이게 4가 나오니까 건너공속대로 확 떨어져. 국어 영어 아무리 잘해도 확 떨어져 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 다음 늦끔하게 슬럼프가 와버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 자니 그랬더니 2시간에서 4시간 자는 거야. 그러면 니들은 가끔가다 선생님 저 불면증이에요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낮에는 쪽잠 자니? 네 그랬더니 쪽잠 몇 시간 자니? 7시간이요. 그럼 불면증이 아니지. 그건 낮밤이 바뀐 거지. 낮밤이 바뀐 거죠. 불면증은 얘들아 자고 싶어도 낮에도 밤에도 잠을 아예 못 자는 게 불면증이야. 니들은 그냥 어떻게 잠자는 시간이 바뀌었을 뿐이지. 얘는 진짜 불면증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뭔 짓을 해도 안 되다가 도저히 봐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도 심적인 문제가 강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게 돼서 공부? 집중은 하는데 집중이 안 되지. 하루 5시간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보통 재중반 학원이 3시간의 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밤 10시까지 자습이거든.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자습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자습 몇 시간이나 하니 그랬더니 2-3시간 정도밖에 못 한대.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근데 졸린데 엎드려도 잠은 못 자고 도저히 돼도 안 돼서 9월 30일 날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야, 점심 먹고 불러요. 집에 가 이 새끼야. 왜요? 가고 너 5일 동안 유기정학이야. 가.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잠 안 잔 죄. 가 이 새끼야. 갈 때 내가 시키는 거 딱 2개만 해. 뭘? 첫 번째, 책 가져가지 말 거야. 책 가져가지 말고 두 번째, 그 어떤 공부도 하지 말 거야. 공부를 하고 싶으면 5일째 되는 일요일날, 화요일날 집에 보내면서 일요일날 학원에 와서 오후에 잠깐 와서 1-2시간 공부하고 가고 하지 마. 너 한 달 지금 거의 통으로 다 날렸지? 네. 이대로 가면 수능 1-4일이 아니라 2-5일이다. 개망하니까 가. 이 정도 특별한 조치 안 내리면 넌 끝장이야. 가. 가되 2가지만 지켜. 알겠니? 네. 가방 싸갖고 내려와. 조퇴증 끊어줄게. 조퇴증 끊어주는데 가방 싸갖고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방 내려놔. 네? 내려놓어. 열어서 책 잔뜩 이렇게 다 빼버렸습니다. 집에 책 있어? 없어요. 이쪽 있으니 닥쳐. 꺼져. 보내고 있어요. 강제로. 일주일 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와서 이렇게 보는데 눈이 뻘겋게 싹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봤는데 괜찮길래 일부러 불러서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월요일에 일찍 와서 책 보기 시작하더니 저녁에 자습 시간에 몰래 가서 봤더니 공부하더라고. 수요일에. 화요일에 봤더니 계속해. 그러고 와서 금요일쯤 돼서 찾아오더라고. 커피 하나 수박 하나 사들고 와서 앉아봐. 돌아왔어. 그랬더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 2주가 지나고 나서 찾아왔어. 또 들고 왔어. 왜 그래? 고맙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날 집에 가서 책을 안 갖고 갔더니 할 게 없죠. 정말 불안하죠.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뭘 할 것도 없는데 어머니한테 당연히 전화했죠. 내가. 얘 학원 며칠만 보내지 마시라고. 어머니 얘 이대로 가다가 망하니까 제 방법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내비뒀어요. 엄마가 그래서 맛있는 거 해주고 자는데 첫날 저녁에도 늦게 자는데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눈이 딱 떠지더래요. 딱 떠졌는데 학원 안 가도 되지. 그리고 더 잤대요. 일어났는데 엄마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대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책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앉아갖고 오랜만에 신문 꺼냈대요. 그래서 신문 꺼니까 신문 좀 보다가 점심때 혼자 대충 라면 끓여 먹고 오후쯤 돼서 그래도 조금 또 졸려서 조금 디비전 자다가 엄마가 불러갖고 엄마랑 같이 나가갖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여동생 불러갖고 밥 먹고 그러고 말았대.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딱 됐었을 때 보세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이 딱 됐는데 그 어떤 알람도 맞춰놓지 않고 일찍 잤는데 아침에 눈이 딱 떠졌는데 니들 요즘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소리 아니면 니들 알람 니들이 못 들어갔고 엄마가 저 방에서 넘어와갖고 니들 알람 끄면서 있나 이년아! 있나 이 새끼야. 이럴 거면 알람 왜 맞춰놓냐고. 그지? 여기 봐. 알람 아니면 엄마의 욕설과 아빠의 욕설로 깰 거예요. 내가 3일째인가 4일째 되는 날 눈을 딱 떴는데 그 어떤 알람도 마찬가지로 눈을 딱 떴는데 창가에 햇살이 비치더래. 눈을 떴는데 시계를 봤더니 8시 좀 넘었는데 와, 잘 잤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 그러고 나서 그 3일 동안 내욕 엄청 했대. 대머리 머리 다 뽑혀라 막. 그리고 욕 엄청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이 딱 떠지는 거고 와, 잘 잤다. 두 번째, 아, 담임이 이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여동생이랑 엄마랑 나가서 점심 먹고 영화 보고 쇼핑도 하고 진짜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다니 피곤하지 그렇지. 또 일찍 TV도 잤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간다고 떴는데 눈이 그냥 또 딱 떠져서 교회 갔다 와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일요일날 2시간만 학원 나와서 책 보고 가라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 평촌에서 강남까지 하고 나서 대중과 수업 그냥 책 꺼내서 보는데 공부가 잘 안 되더래.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냥 펼쳐놓고 쓱 봤대. 내가 쓱 보라고 그랬으니까 쓱 보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일찍 잤대. 월요일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쫓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냥 내가 보고 나서 워밍업 하듯이 천천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기억이 나서 천천히 하기 시작했대. 니들 자전거 계속 매일 타다가 3일 자전거 안 타면 못하니? 그치? 다시 어떻게 될까?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2주 후에 찾아와서 딱 하는 얘기가 지난 한 달 동안 공부 못했던 거 2주 만에 거의 다 따라잡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수능 때 원서 제가 직접 써서 3등급도 조금 높은 3등급 나와서 성대, 공대 합격시켰습니다. 갔어요.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반대되는 얘기는 누구? 다른 친구는 여학생 하나는 중경외시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9월달 중순 말부터 뭐 미친 듯이 졸리기 시작하고 학교 가서 자고 집에 와서도 저녁 9시, 10시 되면 졸리더래. 그러니까 잠을 7시간, 8시간, 9시간을 자고 학교 갔는데도 또 졸린 거야. 잠은 잘수록 늘어. 푹 자는 건 중요하지만 잘수록 느니까 7시간 전후로 자대. 지금 몸 엄청 피곤하고 학교 가서 쓰러져 자고 집에 와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 가서 조는 놈들 잘 들어. 진짜 인생 바뀌는 문제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미쳤다고 단톡방에다가 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 했을까? 슬슬 바꾸기 시작하되 안 되면 그날 당장 바꿔. 딱 3일만 잡아. 무슨 말이냐? 2시에 자서 일찍 일어나는 놈들 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놈들 2시에 자서 7시, 5시, 6시에 일어나. 6시 반에 일어나서 낮에 졸리면 나가서 세수를 하든 먼지 쓰든 바늘로 찌르든 칼로 찌르든 찔러갖고 잠 깨고 이틀만 딱 해봐. 그러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피곤하니까 11시 반 되면 그냥 뻗어서 잘 거야.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나면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고 피곤할 거야. 근데 바꿔. 무조건 바꿔야 돼. 10월 중순부터 바꿔도 되고 추석 끝나고 바꿔도 돼. 그러면 추석 때 못 만드는 방법 딱 하나. 뭐? 어머니들한테 이 얘기 카톡으로 보냈어.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핸드폰 박살내버리라고. 까지는 안 했어. 고3이잖아. 야, 박살내면 니들만 좋지. 잘 됐네. 바꿀 때 됐는데. 야, 얘들아. 좀 세게 하나만 얘기할게. 일찍 잔다는 건 12시 이전을 의미하고 늦게 일어나는 건 8시에서 9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10시간은 넘기지 말되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잘 보세요. 첫날 자고 둘째 날 자고 피로 풀리지 않습니다.
셋째 날이랑 넷째 날쯤 됐었을 때 피로가 풀립니다. 어차피 이 피로는 풀리지 않아 얘들아. 왜? 만성 피로기 때문에 영양제 아무리 좋은 거 처먹고 는 거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이틀 되면 또 피곤해. 언제 끝난다고? 수능 끝나고 3일 지나면 다 나아요. 모든 병이 다 나. 신기해. 병원도 안 가, 어깨도 안 아파, 목도 안 아파, 세상 하루 종일 핸드폰 봐도 목도 안 아파. 해봐. 수능 끝나고. 들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라이프타임 바꾸세요. 완전히. 3, 4일만 고생했어요. 그래서 몇 시? 12시, 무조건 12시 이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무조건 디비전 자고, 늦어도 몇 시? 6시 반에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수능 때 11시 반 취침, 6시 반 비상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은 잘수록 늡니다. 그러니까 적정 시간은 자꾸 유지하고, 내가 낮에 단 5분, 10분 정도 살짝 졸린 정도, 한 번 정도 오는 그거 빼놓고는 자기 몸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수능 보는 날 졸립지 않습니다. 긴장해서. 그렇지만 머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몸 만드는 연습하세요. 알겠어요? 피로 꼭 풀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얘들아, 그 다음부터 50일 동안 최소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막판 치고 공부하는 거 얘들아, 그동안 제가 좀 덜했다고 하더라도 막판 치고 공부하면 확 올라갑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애들, 진짜 선생이지만 대놓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쌍욕하고 싶은 놈들 몇 놈 있습니다. 성적 점수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14시간 정도 시간 나는데 제 집중력의 한계로는 8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근데 저는 8시간은 해요. 걔는 제가 인정합니다. 기특 칭찬해야 돼요. 근데 내가 14시간 중에 적어도 12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딴짓거리하고 핸드폰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뭐를 한다. 톡을 하든 인스타를 하든. 야, 톡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는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와 좀 피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조금 쉬어야지. 뭐 사탐 과탐 읽으면서 쉬어. 수학 기본 문제 풀면서 아유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소화시켜야지. 야,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하면 돼. 알겠니? 얘들아, 60일이야. 앞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한 달 뒤 수능 행동 지침 요령 그때 또 얘기할 거야. 그때는 적어도 지금보다 눈빛이 완전히 미쳐있기를, 더 미쳐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니들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눈빛이 미친 놈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서 부도순한데,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교재 봅시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14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14페이지. 그만. 자, 제목이 뭐? 제목이 뭐라고? 공상복이야. 공상복에 가라고 천대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판 볼게요. 공상복 천대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별자가 되겠지. 별은 무슨 별자겠니? 니네 많이 해본 거 있잖아. 이별할 때 별자가, 아, 니네 만나지는 못했으니 이별도 못했어. 애가 실판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었는데 임금이 자기에게 머물래요? 명을 내려 청나라 쪽으로 가는 거야. 소현세자 국립대군 저기 있는데, 아무튼 가서 명을 받아서 가는데, 그러니까 명을 받으니까 자연을 어떻게 해야 하니? 이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 여기 고전은 고전 시랑 고전 소설, 큰일 날 뻔했다. 얘는 그 다음 엄매까지
배경 지식. 독서할 때 배경 지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 스키마라고 그러지. 스키마를 들으면 봤지. 뭔 뜻인지 몰랐지만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을 스키마라고 그래. 알겠니? 이것도 배경 지식이야. 그렇지? 그래서 고전 실험, 고전 소설은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연행가가 뭐냐, 일동장류가가 뭐냐.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기행가사다. 이런 배경 지식들이 많으면 문제 풀 때는 실제로 도움이 돼.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첫 시간이지. 내가 진도를 너무 많이 생각했다. 4개만 할 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줄거리를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EBS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해설시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전체 줄거리가 이만큼이면 여기가 EBS에 수록되어 있는 EBS 수록된 부분이라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랑 여기가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왜? 문학사적 가치가 있거나 시험 문제에 웬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러주면 이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받으면 돼. 됐니? 그래서 단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현서 같은 경우는 작품도 많이 없지만 줄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할 거야. 왜? 고전 소설은 줄거리를 자세하게 알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만 현대소설은 줄거리를 안다고 해서 가볍게 정도만 알면 되지 깊이 있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됐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얘랑은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두 번째,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EBS 공부할 때 파이널 공부법 알려줄게. 그 보통 지문 내가 보라고 그랬었잖아. 그거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 내신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3주만 알면 돼. 3주가 도대체 뭐냐? EBS 교재 맨 앞에다 좀 써뒀으면 좋겠어. 맨 앞에다 좀 써두고 주요 내용과 주요 특징과 주제 정도만 조금 알아두고 얘들은 조금 외워둬도 좋아. 외워둬도 좋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지? EBS 관련된 첫 번째 원칙 잘 들어. 뭐라고? 몇 번 얘기했었지? 뭐?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상곡의 천재별곡의 표현상의 특징 중에 서리법이 쓰였다 라고 외우는 건 미친 짓이야. 이해되지? 그럼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으면 돼? 100작품을 주고 여기서 서리법 쓰인 게 70작품인데 골라내봐 그러면 70작품을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이해되니? 거꾸로 공부하지 마. 현대 공상곡의 서리법에 쓰였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서리법을 이해하면 그게 공상곡이든 다른 거든 질투는 나이이고 어디든 간에 서리법 쓰인 거는 다 찾을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학 개념을 총정리 한번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여름 방학 때 다시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EBS 공부할 때 내신처럼 절대 공부하지 말고 작품에 대한 해설은 다 실어놨으니까 교재에 다 실어놨으니까 하나하나 다 보시고 공부를 하되 요 3가지 정도는 솔직히 외워두면 조금 편하기는 합니다. 제목만 보고 관서별곡이 관서지방 가서 쓴 거다. 동상곡은 화자가 원래 뭐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자연 속에서 응가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청나라를 가는 건데 그러면 2가지 내용이 있구나. 주제가 첫 번째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과 임금이 시킨 거 충성 잘해야지.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외워두는데 그러면 문제 풀 때 EBS 볼 때 예를 들어서 현대시가 질투는 나의 힘이 나왔다. 화자가 자기 반성하면서 아 질투는 나의 힘은 내가 그동안 내 반성 안 하고 남들 질투만 하고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네. 반성하고 있는 거다. 요것만 알고 딱 보면 잘 들어. 현대시 같은 경우는 작품 EBS 두 작품 중에 한 작품이 알지? 그럼 그 지문을 읽지 않는 거예요. 안 읽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고전시도 3개가 나오면 3개가 2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긴 게 나오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야. 앞이랑 맨 끝줄만 딱 읽고 어디 나왔네? 그리고 바로 문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고전소설 나오는데 아 이거 주요 내용이 뭐지? 그리고 알고 있었는데 EBS 실려있는 부분 절반 나왔고 EBS 안 실려있는 부분 절반 나왔어. 안 실려있는 부분 절반 천천히 읽고 실려있는 부분은 어떻게? 가볍게 쓱 넘고 읽고 가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해되니? 그 정도 공부를 해두면 실제로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EBS 파이널을 공부하는 기본 자세예요. 오케이? 알아두고 그대로 공부하면 평상시 공부할 때도 시간이 줄 겁니다. 14쪽을 봅시다. 써주세요. 상황, 화자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응거하던 자연 공간을 떠나고 있다는 밑줄. 자, 형광펜권을 밑줄 쫙 칩니다. 다음, 정선이 태도. 내가 살고 있는 경관에 대한 예찬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안본지족이 있고, 안본지족, 경관에 대한 예찬, 그리고 속사의 단절, 당연하겠죠. 속사의 단절. 그러니까 거기서 지내니까 풍류는 당연히 있을 거고. 다음, 님에 대한 안타까움. 요것도 있지만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임금에 대한 충성의식. 요 4개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경관에 대한 예찬, 안본지족, 속사의 단절, 임금에 대한 충성의식. 됐고요. 그 다음, 공간의 대비에 밑줄 쳐주시고, 공간의 대비는 화자가 지금 있다가 떠나는 곳에 대한 곳과 그 다음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나오는데 2개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되고, 계절감 밑줄 쳐두고요. 그 다음 주제 밑줄 칩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떠나는 신하의 다짐과, 이게 충이죠. 충, 밑에 충이라고 써볼까? 한자로 벌레 충자 쓰지 말고 충성 충자 쓰고, 그 다음 응가하는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자, 전 작품 다 해설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앞부분 잠깐하게 보고 9페이지를 봅시다. 나올 만한 것을 보는데, 자, 머릿속으로,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주제를 알면, 여기서 봅시다. 일단 잠깐 보세요. 자, 일동장류가가 뭐예요? 수능에 2번 나왔죠? 일동장류가가 비행가사인데 어디 가는 거예요? 일본 가는 거죠. 가서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기행가사다 보니까 기행가사는 기본적으로 여정과 견문과 감상인데, 특히 이 중에서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한 내 느낌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신으로 일본 가서 일본 가는 길, 처음에 출발하는 게 일동장국에 제일 유명한 게 처음에 출발하는 길이고, 그 다음 가서 이것저것 보고 나서 느낀바를 쓰는 것들. 거기가 뭐 일본 애들은 뭐 유부녀는 이를 검게 칠하고 처녀들은 이를 검게 안 칠한다. 거꾸로 됐다. 이를 검게 칠하고 검게 안 칠한다.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가 시커매면 뭐 결혼을 안 했고 안 깨끗하면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 보면서 뭐 오사카 성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오는데, 그 감상이 중요한데, 실제로 그래서 수능에서 뭐가 나왔냐면, 앞부분에 조금은 그 출발하는 부분 얘기가 나고, 뒷부분은 전부 다 뭐가 나왔냐면, 일본에서 보고 나서 뭐 하냐면 돌아오는 거. 그 일본에서 내가 본 거 얘기만 나왔어. 내가 그 보고 신기한 것들, 우와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비슷한 걸로 수능에 연행가가 있는데, 연행가는 어디 간 거냐면 일본이 아니라 연경, 옌징, 중국의 옌징, 거기 사신으로 간 거야.
거기 사진으로 가는 건데 여기도 뭐 출발하는 장면도 있지만 가서 보고 노는 건데 수능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짐 싸갖고 돌아오는 길에 관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게 한 요 정도로 나왔었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연예가가 뭐? 아, 얘가 어디를 가서 중국의 사신으로 황제 생일 선물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 가서 돌아오는 길에 기행가사라는 거 알고 있었더라면 보니까 처음 보는 부분이고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완전 아랍어가 아니잖아. 완전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라 고어지만 그래도 요즘 현대국어 좀 섞여 있으니까 읽어보니까 아 얘가 짐 싸갖고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그 다음 뭐를 썼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앞부분은 EBS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실제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풀었던 그게 있어. 그러면 천대별부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었지만 뭐라고? 아 내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다? 자연에 머물고 있었고 혼자 은퇴해서 머물고 있었는데 임금이 불러갖고 어떻게 청단에 가서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 떠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내용을 머리에 꽉 기억해두고 지문을 읽으면 뭐가 된다? 해석이 어떻게 돼? 대충 때려 맞히게 되고 떠듬떠듬이지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만 되면 어떻게 그리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선생님 처음 할 때 할 얘기가 많다는 걸 깜빡했어. 가노라, 옥주봉황, 있거라, 잘 있거라, 경천대야. 그럼 옥주봉황, 경천대는 화자가 지금 뭐 하는 곳? 떠나는 곳이 되지. 그치?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읽고 해석을 하면 돼. 9페이지. 요양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며.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요양으로 가겠지. 그치? 그곳에서 1년이 오래라고 하는 거나. 그럼 1년 동안 이제 가는 거네. 왔다 갔다. 상봉산 별천지를, 별천지 동그라미. 별천지.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가끔 나오는데 별천지는 어떻게 되니?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지. 그럼 물어보자. 별천지는 화자가 떠나는 곳이야? 화자가 가야 할 곳이야? 화자가 떠나야 될 곳이야? 화자가 가야 할 곳이야? 화자가 떠나야 될 곳이 되겠지. 그치?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과거 해석하네. 노련의 분노 탓에 밑줄 속세를 아주 끊고 자 고사 인용하는데 알 필요 없어. 속세를 끊고 발 없는 구리수터나 전나기에 싣고서 발음 잘하세요. 전나기 그지? 다리를 저는 나기야 알겠니? 전나기 그지? 다음 페이지 추풍부는 돌길로 와룡강을 찾아와서 와룡강 네모 그럼 찾아왔으니까 뭐가 되니? 내가 이쪽으로 온 거지. 얘들아 선생님이 네모 치는 거의 기준은 뭐가 된다고 그랬니? 네모 치는 거는 잘 들어. 요거 시공과 정상 밑에도 나오면 선생님은 네모 칩니다. 정상 밑에도는 별표 쳐도 상관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점으로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천주방 석굴 아래 초가맥한 지어두고 초가맥한이니까 이게 고전에서 잘 나온 소박한 삶이 되지. 그렇지? 고슬단 행화방에 정자틀을 손수 닦아서 낮에야 일어나고 세 달이 도달할 때 이 새끼가 이 새끼래. 이러면 안 되지. 밤낮이 바뀐 거지. 지돌이 없는 거정문과 물탈이 없는 가시사립. 그냥 소박한 집이야.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꾼 마을이 더욱 좋구나. 이제 집에 들어온 거지. 생애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자,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안분지족 밑줄 칩니다. 생애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오른쪽 밑에 찾았습니까? 다음 밝은 세상 한기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어서 자 이제 뭐가 된 거니? 청나라 저기가 된 거야. 솔과 국가 쓰다듬고 장나비와 학을 법하니 이제 자연을 지내고 지냈다. 이제부터 어화부터 어화부터 표시하세요. 어화부터 어디까지 표시하냐면 12쪽 위에서 한 8번째 줄까지. 여기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화부터 12쪽 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기장밥은 몇 번이나 익었는가 찾았습니까? 한 7, 8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까지. 찾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됐니? 앞에는 가볍게 받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좀 봅니다.
10페이지 봅시다.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어와라고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영탄이 되지. 높다란 금빛 절벽 호공에 솟아올라. 구암은 거북바위야. 거북바위를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습은, 호수 위에 선 모양은 삼시산 제일봉이 6자라 머리에 버린 듯 붉은 노을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 져 있고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빙상에 깔려 있으니 가벼운 것은 그냥 쭉쭉쭉 넘어갑니다.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 같은 8폭 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듯 아름답다. 맑은 모래 흰 돌이 구비구비 경치로다. 밑줄 구비구비 경치로다. 이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라고 나왔으니까 밑에 나온 내용들은 그럼 전부 다 뭐가 되니? 강산의 경치가 아름다운 거에 대한 상세적 내용이 되겠지. 얘들아 머리로 생각하고 요약하면서 읽어. 지난주에 선생님이 글 읽으면서 그랬었지. 평가 문제 풀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뭐를 두 가지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 딱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야 된다? 얘들의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지. 글도 읽으면서 뭐가 돼야 돼? 요약이 돼야 돼. 이해가 되고 요약이 되고. 두 번째 고전소설 있지.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은 뭐를 끊어야 돼? 장면별로 무조건 끊으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봐야 돼. 누가 나와서 뭐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이해됐니? 그게 자꾸 연습이 되면 돼. 다음.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밑에서 네 번째 줄.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구암은 바위라고 해서 거북바위가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폭포야 폭포.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쳤으니 경천대야 네 이름이 과연 헛것이 아니로다. 그만큼 아름답다. 됐니? 다음 페이지. 문장이 넉넉한들 누구의 시로 다 써내려가며 아무리 문장을 잘 써도 여기 아름다움을 글로 다 못 알아듣는다. 화가가 신묘한들 한 붓으로 다 그릴까? 그만큼 여기 경치가 뭐하나? 아름답다. 이해됐습니까? 복습하세요.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 이파리마다 붉었으니 물들인 직녀의 비다 거울 표면에 걸려있는 듯 그만큼 아름답다. 꽃향기는 코에 가득하고 온갖 열매는 익었는데 매화, 화분, 치자 그릇에 매화를 심은 화분과 치자를 심은 그릇에 황국화, 백국화가 섞였구나. 풍경도 좋지만 물색도 그지없다. 빛깔도 물색 여기서는 색깔이야 그지없다. 공산 두변새는 소리는 소상 반죽을 때리는 듯. 얘들아 그 밀가루 반죽 그런 거 아니다. 소상강에 대나무를 때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약간 이제 꿀꿀한데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소상 반죽을 때리는 듯 밑에 보면 적막감 쓸쓸함의 정서 앞부분의 경치 애창가는 이질적인 분위기 찾았습니까? 좀 살짝 다른 거 있다는 것 정도 봐주시면 돼요. 모래사장 기러기의 모습 형포의 석양을 꿈꾸는 듯 강 가운데 한밤중에 달을 걸었으니 소동파의 적벽부 흉치를 저 혼자 자랑할까? 여기서 저는 달입니다. 달. 그래서 그만큼 밤에 아름답고 멋지다 이 얘기가 돼요. 됐지? 다음 위에 가을이 나왔으니까 이제 겨울이 넘어갑니다. 추운 날 초가집에 흰눈이 흘러느니 수많은 바위와 계곡 속에 경룡굴 밑줄 경룡굴 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잿빛 수염 장구의 봉일정은 외로운 절개를 구직하죠. 외로운 절개 밑줄 별표. 잿빛 수염 장구는 뭐를 뜻하냐면 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 밑에 보시면 눈 맞은 소나무라고 되어 있죠. 잿빛 수염 장구의 봉일정은 즉 눈 맞은 소나무가 서 있는 봉일정은 외로운 절개를 굳게 가져서 돌 위에 우뚝하니 한겨울에 더욱 귀하구나. 그래서 절개를 예감합니다. 절개를 예찬하고 있고요. 어부가 나를 불러 고기잡이 하자거늘 석양을 비껴 띄우고 이게 낀 낚시터에 내려가서
외로운 배 손수 저 얼음 그물을 걷어내니 을린 옥척 물고기가 그물코마다 걸려있구나. 좋은 칼로 회를 치고 고기 팔아 빚은 술을 뭐 깊은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먹은 후에 3호 비스듬히 쓰고 영기문에 돌아 들어와서 천대산 바둑판을 높이 두고 기대었으니 장송에 내린 눈은 취한 눈을 깨우는 듯 고요하고 쓸쓸한 가을 겨울에도 풍경이 이렇거든. 자, 가을과 겨울의 풍경 계속 예찬하고 있다가 꽃피는 봄 3달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야 한 입으로 다 말하래요. 무슨 말인지 여기 봐라 얘들아. 가을과 경치가 이만큼 아름다웠는데 봄 여름은 뭐 말해서 못하겠느냐 이거지. 그렇지 그런 거지. 쌤 봐. 눈과 머리만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밑에는 뭐 봐도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긴장해서 보면 다음 사람 세상에서 기정법은 몇 번이나 익었는가. 그래서 부기공명이 뭐냐면 기정법은 몇 번이나 익었느냐는 거기 사람 세상을 부기공명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다음 12쪽 밑에서 8번째 줄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12 영역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자고 했더니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하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만극하구나. 자, 여기 보세요. 앞부분까지 전부 다 뭐였다고? 아름다운 자연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내용이겠니 얘들아? 그치? 떠나가는 그런 아쉬움, 나라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떠나가게 되는 그 아쉬움이 나오고, 그래서 3주 12월에 심양을 가라고 부르시니, 그럼 화자는 심양으로 가는 거지. 어느 누가 이리라 잠신들 머물겠는가. 임금의 은혜를 감격하여, 그치? 임금님 시에시에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를 겸하였네. 그럼 얘는 화자 어디에서 원래 있던 곳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짐 싸갖고 이제 어떻게 되니? 이제 가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2번째 줄 잠깐 보세요.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님을 생각하니 여기서 님은 당연히 누굴까? 임금이겠지. 이국의 겨울달을 네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풍상을 어찌 그리 겪으신가. 타국풍상 세모.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고생했었을까 이 얘기 생각하는 거지. 높은 언덕에 뻗은 칠기 3년이나 되었구나 라고 되어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니? 저기로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갔다 올게 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위에서 2번째 줄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찾았습니까? 내 몸의 생사쯤이야 가볍게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을 쫓아 다니리라. 그래서 있거라 가노라 있거라. 그지? 나는 떠난다.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를 기약 비웃지만은 무슨 말이냐? 아 여기 봐. 갈매기들은 맹세를 비웃는단 말은 갈매기들 보고 야 나 갔다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나라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갈매기가 비웃는 거야. 뭐 네가 진짜 돌아올까 과연? 이거는 뭐 그것도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지. 원래 그 옛날에 저기 뭐야 거기 가는 게 되게 위험해. 그런 것도 있고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 기약을 비웃지만은 그지 성은이 만극하고 갚고 다시 꼭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요 내용 이해되셨죠? 선생님 안 읽은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보시고요. 문제 봅시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해놨어요. 뭘 준비했느냐? 이건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눠줄 텐데 오늘 수업할 부분에 대한 답지와 해설이에요. 이해됐니? 선생님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갈 테니까 요거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설이 조금 자세히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개인톡 보는 거는 하면 톡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톡으로 설명하고 안 되는 것들은 직접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 조금 긴장해야 될 때요. 1번 이 글에 대한 이해는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화자는 은거지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회복하는데 남은 생애를 바치려고 한다. 아니지. 무조건 뭐 웬만하면 돌아오겠다. 보게 되는 거죠. 2번.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편님 폈어요. 2번. 표현상 특징이 주는 거 원금 긍정 대비 없습니다. 심리적 거리감도 없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끊어. 인격을 부여하는 거 갈매기 네가 비웃는다고 했으니까 의인화는 됐죠? 내면적 갈등 표출 없고요.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시간으로 형성하여 현실의 부정적 측면 의미합니다. 답은 몇 번? 5번. 3번의 답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죠. 해석되면 다 풀려요. 해석되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니은 봅시다. 굴욕이 이러한데 꿇은 무릎 언제 펼까? 생각해봐. 이게 뭐냐면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건데 꿇은 무릎을 언제 펼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뭐를 회복하겠다. 자존심을 회복하고 뭐 치욕당한 거를 씻겠다 이런 얘기가 되지. 해석봐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가 되니? 과거를 저지른 잘못은 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1, 2, 4, 5에 묶어두고 별표 1번, 2번, 4번 한번 묶어두고 별표 1번 12 영역을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늙고자 했다는 점에서 끊어 세종을 멀리하고 자연스러워 생각하는 화제의 심리 오케이. 다음 2번 심양가라는 왕명을 받고 잠시늘 머물겠냐고 했다는 점에서 끊고 지체 없이 임금의 명령을 받드는 신하 자세 오케이. 이국의 겨울달을 네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겪을지 걱정했다는 점에서 끊어. 이거 누구 걱정한 거니? 자기 걱정한 거니? 님 걱정한 거니? 임금 걱정한 거지. 자신의 한날 틀렸죠. 정답 3번. 4번 충군에 다짐하는 거 맞고요. 신하의 도리를 갖고 온다. 자, 6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은 첫 부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6, 7페이지처럼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7번 잠깐 보세요. 이게 아까 내용이 뭐라고 그랬니? 자연을 떠나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7번 잠깐 봅니다. 동상복 천대결국은 내가 자연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얘를 떠나는 아쉬움이야. 얘를 떠나는 아쉬움의 내용과 아쉬움과 더하기 뭐? 내가 임금님이 나한테 맡긴 일을 임금을 맡긴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잘 갔다 오겠다. 그리고 다시 꼭 자연으로 돌아오겠다 얘기하는 부분이 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묶여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해서 요거는 좀 길고요. 나오면 이거보다 훨씬 짧게 나올 겁니다. Right? Yeah? 5번의 답 1번.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을 받고 도치는 있어요. 신선함 또는 되지만 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강한 인상이 틀렸습니다. 6번 적절하지 않은 것 5번 실제 의제와 반대로 표현하는 건 반어법. 니들 정말 멋있구나. 이런 게 되죠. 문제 6번 하고 있어요. 문제 6번. 다음 문제 7번 기억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지. 본인 백성이 그런 게 아니죠. 8번 문제 별표 하나 쳐두시고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1, 2, 3, 4에 별표 쳐두세요. 8번에 1, 2, 3, 4에 별표 쳐두세요. 8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청나라가 친명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을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에 패배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하는 굴욕적 예식을 치러했고 청나라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바로 소현세자는 복림대군과 척화파 등을 볼모로 붙잡아갔다. 공상공원 작가인 채득기가 볼모로 잡혀간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나던 1638년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지. 작품 속 화제의 상황은 작가의 실제상과 관련이 깊다. 나머지 다 맞는데 5번이 틀린 거 아쉬운 거 그치? 반복적 틀렸습니다. 9번의 답 4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넘기셔서 뭐를 보느냐 농가 원령관인데 얘는 가볍게 볼 건데요. 일단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다 불러드릴게요. 10번에 5번 풀었죠.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4번 14번에 3번
15분에 별표 하나 쳐두고 정답 3번. 그 다음 어디를 고치느냐? 교재 20쪽을 점검해야 됩니다. 20쪽을 피고 선생님이 보시면 돼요. 농구 관련과는 조금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조금 약합니다. 얘는 가볍게 볼게요. 혹시나 해서 12월형 문제. 자,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써주세요. 정원형. 원래 농구활용은 정원형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정원형 하나 써주시고. 앞에 문제는 내가 정원형 싫은 거 칠판 보세요. 에어컨 누가 껐니? 안 더워? 가스 프로젝트 없이 꾸 그러지 마. 농구활용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얘들아, 얘는 교훈적이고 개념적이라는 거를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양반인 사람이 일반 농민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적이고 교훈적이고,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훈민가 같은 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게 훈계자성가가 있습니다. 훈계자성가는 자손한테 뭐 하는 거겠냐? 훈계하는 게 되겠지, 그렇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농구활용과는 기본적으로 자 기억하세요. 이것 요것만 기억합니다. 양반이 이 농구활용과를 지은 작가가 뭐 하려고? 농민들에게, 선생님 보자, 농민들에게 매달 정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날은 무슨 세시 풍속이 있으니까 니들이 무슨 일을 해라 라고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월 달에는 할 거 없으니까 농한기지만 할 거 없으니까 맨날 고수돔이나 쳐라, 이게 아니에요. 12월 달에 나름 뭐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는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뭐 해라, 음력 8월 9월에는 추수가 끝났으니까 성주 집 지어라 이런 겁니다. 성주신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니네 그거 봤잖아. 신의 아들? 신과 함께. 신과 인과연. 그게 1이야 2야? 2에 우리 동석이 형 마블링 마동석이 나와서 집 지키는 성주신이 나오지. 그 성주신이 집 지키는 신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력 8월 달에 농사 추수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해라? 김장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항아리 땅 파갖고 항아리 묻어둬라. 그래서 거기가 이제 김치 담그고 뭐 해라. 그 다음 집 지어라. 지붕 이을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게 뭐가 된다? 농가활용가가 돼. 이해됐니? 그러면 12월 때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하고 이거 하고 그런 거 해라 라고 하고, 절기상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났지만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달이니? 음력 8월 15일이 절기상 뭐야? 이게 추석이야. 누구야? 정월대보름. 야, 정월대보름은 정월 어이구 아버지 얼굴로 가요. 완전하고 싶어. 정월대보름에 뭐해? 정월대보름에 창풍물에 머리 감고 그네 타고 그러는 거지? 그건 단호 이 새끼들아. 단호. 정월대보름은 뭐해? 호두 니네 처먹잖아. 보름 까고. 왜 정월보름에 정월대보름에 팥죽 먹는다고 그러지? 정월대보름에 해갖고 또 뭐 먹어? 정월대보름에 조, 수수, 기장, 오곡밥 해먹잖아. 이젠 하기야. 처먹기만, 엄마가 주는 거 처먹기만 했지 뭐 하겠니? 음력 8월 15일이 뭐니 그랬지? 음력 8월 15일 뭐지 그랬는데 추석이야. 추석. 다음 주에 있는 거!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야. 추석 한가위. 그러면 물어보자. 1월 1일 설날이라 추석 중에서 우리는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명절일까? 니들은 전부 다 설날이라고 그래. 왜? 캐시. 예.
먹을 게 언제 많겠니? 추석이니까 끝나고 나서 핵곡식, 핵과일들 많으니까 추석 때가 원래 음식이 많아. 그래서 추석이 더 긍정적이야. 추워. 아씨, 누가 여기 아니 왜 힘을 춥고 껌을 덮고 이쪽으로 한번 꺼보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으니까 절기상 예를 들어서 뭐 대안이 있고 소안이 있다. 소안 대안 알지? 소안 대안이 뭐야? 한창 추울 때지. 야, 니네 삼복더위라는 말 들어봤니? 삼복더위가 뭔데? 초복과 중복과 말복이 있을 때 고기가 그때가 제일 더워. 그래서 삼복더위야. 알지? 시골의 개 이름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지?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불쌍한 친구들. 요즘은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정말 게를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일본 중국 같은 경우 원숭이, 골요리 이런 거 먹잖아. 근데 그거 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문화의 상대성이니까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문화가 그래도 개 반려견에서 많이 적어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무튼 옛날에 어른들은 정말 많이 드셨지. 요즘은 이제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안 드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복도이라든지 처소와 백로 이런 식으로 무슨 세시풍속이 뭐 절기가 뭐가 있으니까 뭐뭐 해라 알려주는 게 아닌데 요거 꼭 기억해. 뭐라고?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계몽적이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농촌에 대한 기본적으로 얘들아 농사 짓고 농사 일과 관련된 게 특히 많아. 와 제목이 뭐니 얘들? 농가잖아. 농사 일과 관련된 게 많으니까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서 밑줄, 화자는 지시와 교훈을 내리는 입장, 지시와 교훈의 밑줄. 다음 뭐죠? 지시와 명령, 청유의 태도 밑줄. 다음 훈계적, 계몽적, 교훈적 밑줄. 농민에 대한 애정 밑줄 쳐줍니다. 다음 쭉 내려와서 농가훈련과의 자연 두 번째 것 좀 봅시다. 찾았습니까? 찾았니? 사대부 시가와의 차이 찾았습니까? 아직 밑줄 아니에요. 사대부 가사에서처럼 자연의 완상의 대상이 아닌 밑줄, 풍류적 관념적 공간이 아니라 밑줄 별표, 밑에 줄 생활 현장 동그라미 별표. 즉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을 여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사라든지 거기는 아까 그 동선 거기도 보면 관념적 자연, 아름다운 자연인데 여기서 자연은 그런 관념의 자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의 노동의 현장 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겨서 위로 올라가서 아니 한 페이지 넘기는 게 아니라 책을자 펴세요. 펴시고 21쪽 봅시다. 자, 표현성의 특징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매년 동일한 구성 방식 밑줄 쳐두고, 그래서 보면 절기를 소개하고 감상을 하고 농사일을 제시하고 세시 풍속을 소개한다. 이렇게 가볍게만 봐두세요. 외우지는 마. 옆에서 써도 외우지 마. 다음 농촌 생활의 사실적 제시 밑줄. 그 다음 당연히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뭐가 되니? 시간의 흐름 밑줄 쳐두고, 감탄형, 명령형, 청유형 있는데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고, 주제 원령과 조례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세시 풍속의 소개.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본문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보시면 되고, 제가 하나만 별표 쳐놨는데 1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되 1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종년 근고한다 찾았니? 찾았어? 종년 근고한다 하나 그 중에 낙이 있네 라고 돼 있어서 바로 밑에 줄 보면 고생, 근고, 더하기, 즐거움, 낙 찾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밑줄 쳐두고 그거 하나만 밑줄 쳐두세요. 이따른 정도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 22쪽 기녀반입니다. 기녀반 한시기는 한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25쪽을 먼저 펴두시고요. 25쪽을 먼저 펴두시고
혹시 제가 허난서란 얘기 한번 해준 적 있나요? 허엽, 허봉, 그 아버지 다 얘기해주고 초당순 누구 기억나? 뭐 기억해? 초당순 누구 맛있었다고? 내가 허난서란 얘기 해줬어? 한 번은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한 거나 다름없어요 손. 안 한 거 같아. 안 들은 거 같아. 허난서는요 어떤 삶을 살았어? 아들 딸이 어떻게 돼? 일찍 죽은 건 알아? 이것들이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네. 아버지 허엽이 있고 밑에 봉이 있고 난선원이 있고 그 배달한 오빠도 공인가? 누구였지? 오빠 하나 있고 실제 친오빠 있고 왜냐면 재취했거든. 그래서 전부인과 낳은 아들이 하나 있고 봉이 있고 허엽이 있고 아버지가 허봉인가? 아씨 모르겠다. 어쨌든 이름이 다 저기야. 막내가 누구님?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 준말 허준은 동의보감. 침 이거 균. 난선은이 15살 때 누구랑 결혼? 김성립이라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근데 얘가 장원급제는 해도 벼슬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 좀 낮은 풍기였는데 집안 분위기가 송곡 이달 선생한테도 배우고 엄청 똘똘한. 근데 아빠도 그렇고 다 똘똘. 아빠가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고? 초당 순두부, 초당 두부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 처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집에 있는 샘물로 두부를 만들었더니 맛있더라. 그래서 그걸 널리 퍼뜨린 그게 초당 두부의 시초.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안동 김씨 집안이랑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원체 자유롭게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8살, 6살 때부터 공부시켰다니까. 한번 공부시키고 했는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아나다가 여기 완전히 안동 김씨 집안의 제대로 된 정통 양반의 어떤 그런 딱 정통 권위원진 그거 되니까 남존여비 그때 당시 사상이 되니까 난선이 되게 싫어하는데 고부간의 갈등도 되게 심했대. 엄청 괴롭히고 그러니까 난선이 힘들어하다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3살 5살 때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죽어. 그래서 지은 씨가 뭐? 한씨가 곡자. 자식들 죽어서 슬퍼서 쓴 한씨가 곡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김성립이 어떻게 돼? 난선은 잘 안 차고 나중에 김성립도 나름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뭐 의병 활동하다가 죽어. 나름 괜찮은데 그 뭐야 좀 주색이 좀 심했고 술주, 색, many girl, 그래서 좀 심하니까 난선한테 처음에 아기까지 낳고 그렇게 했었지만 부부관계를 했었지만 좀 부담스러웠는지 뭐인지 잘 안 와. 그리고 난선이 혼자 뭐 글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 어떻게 될까? 난선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저기도 있어. 병도 안 걸렸는데 이유 없이 그냥 죽어. 27살에 일찍 죽었는데 생각해봐. 남편 안 찾아오지, 애들 일찍 죽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되게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허균이 뭐 김성립 자기 내용 보고 뭐라 그래? 글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 얘기했듯이 뭐 왜? 뭐라고?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뭐 그냥 뭐 한국에 보통 좀 무난한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누가? 자기 저기가. 얘도 아무튼 근데 어쨌든 자기가 난선이 죽기 전에 일단 책을 다 태우고 죽으면서 그래도 누구? 허균이가 좀 남겨둔 거 한시로 지어서 했는데 문학사적으로 아주 큰 적이고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이고 일본과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저기 뭐야 유명했었던 문학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 우리는 율곡 이의 어머니 신상년 선생의 한 시를 좀 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난선의 시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높다고 평가를 많이 한데 됐습니까? 그래서 시가 뭐냐면 기녀반인데
기념.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뭐? 네이버 탈모 갤러리의 이름이 네이버 카페가 이마반이에요. 저도 회원이에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구독 안 하셔도 되고 이마반. 와, 한번 뭐 다운받을 게 있어서 우연히 들어갔다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이런 카페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마반. 자, 화자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남편도 찾아오지 않고 되게 외로워. 그 상황에서 젊은 날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25쪽이에요. 본문 다 읽을 거예요. 처음부터 봅시다. 제목: 처녀적 친구들에게 붙임, 보내는 글. 붙인 게 아니야. 처녀적 친구들에게 부침개를 해주다. 이런 거 아니지. 어우, 재미없다. 자, 얘 놀던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서. 옛날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서. 여기서 옛날에 놀던 건 처녀 시절이겠지.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그러니까 편지 그리니까 그런 거지.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그럼 혼자서 늙어가는 난새는 누구겠니? 난새는 누구겠니 얘들아? 화자 자신이 되겠지? 대답하세요. 다음.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꽃동산의 나비도, 나비는 보통 얘들아 언제 있니? 꽃피는 봄에 있지. 근데 가을 신세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니? 이제 날아갈 곳이 없지. 결국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 혼자 외롭게 지내는 상황이 되죠. 거기다 이거 독거노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젊어요. 아니면 가을 신세란다 그러고 관호해놓고 쓰세요. 자기 이름. 윤영은? 우청도?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리고. 씁쓸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쓸쓸한 네모 쳐둡시다. 뭐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됐는데 기러기가 내리고 쓸쓸한 모래밭 기러기가 내리고. 이거 쓸쓸한 모래밭을 감정이입으로 부르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홀로 동그라미 이 조각비랑 저녁비는 뭐가 되니? 화자의 쓸쓸함을 그지 심화시키는 대상이 되죠. 저는 거기에 밑줄 치고 별표 쳐놨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닦인 내 신세이니. 비단 창문이 뭐냐면 여기다가 칠판 잠깐. 비단 창문이 뭐냐면 사창이 돼요. 창문은 아마 얘가 윈도우니까 알 거고, 사자가 뭐냐면 비단 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창은 그래서 여인의 창가를 여인의 방 창가를 뜻합니다. 하룻밤에 비단 창문이 사창, 여인의 창, 그치? 자기가 여성이 기거하는 방. 그래서 그걸 규방이라고 그러는데, 규자도 몰라도 되고, 이 규자도 여자들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어찌 애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겠느냐? 생각도 못한다. 그치? 그냥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화자, 상황. 나는 결혼한 여성으로서 외부와 단절되어 지내는 외로운 상황에서 예시되는 그리움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다. 정서 및 태도, 외로움, 쓸쓸함, 애상적 밑줄 쳐두고 그리움 밑줄 그 두 개 별표 쳐둡니다. 다음 시어에서 배경과 정서의 조응인데 조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두 개 쳐두고 시험 문제 잘 나오려고 그래서 똑같은 거 뭐가 나온다? 호응하는 거, 상응하는 거, 대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가 나오니까 기억해줍니다. 됐죠?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좀 많이 못 풀었는데 제가 풀어줄 거만 풀어줄게요. 문제 다 풀었니 못 풀었니? 못 푼 사람? 기녀반 다 풀었어? 갑시다. 16번에 답 5번. 화자의 정서와 호응한
자, 여기 보세요. 호응이라는 단어 나왔죠? 보시면 되고 17번, 4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큰 강물을 가다보면 처녀 때처럼 친구들과 꼭꼭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지. 다음 18번. 이게 뭐냐면 자, 7번 보세요. 이 보기에 나온 작품이 요 18번 문제 별표 좀 쳐주세요. 18번, 19번 문제 별표 쳐주는데 18번, 19번 문제가 자, 아까 허나한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허나한설이 지은 가사가 있죠. 가사가 제일 유명한 작품이 이해 알다시피 뭡니까? 규원가죠. 이 규자가 아녀자한테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양자집 규수할 때 그 규자예요. 원자가 뭐예요? 원망하다 할 때 원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녀자가 원망하는 노래가 됩니다. 누구? 남편이 뭐해서 맨날 술 먹고 매니가 새로운 뭐 그치 룸 아니면 뭐 단란하게 노는데 뭐 아가씨들 나오는데 언니 예쁜 기생들 나오는데 거기 가서 술 처먹고 놓아갖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보고 속상해서 남편이 자기 안 찾아온다 속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래가 교원가가 돼요. 알겠니? 거기 있는 작품이 뭐가 됩니까? 교원가죠. 그래서 자취는 섞어치고라고 되는데 겨울밤 차고 차가울 때 자취눈이 섞어치고 자취눈이 뭐가 되니? 자기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더 심화시키고 하는 그게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리을 저녁비가 되죠. 그 옆에 있는 조각배도 됩니다. 됐고 위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아까 얘기했어. 2번이죠. 그렇지. 자, 여기서는 그러면 아까 우리 2번은 뭐가 됐니? 자연물에 대응시키거나 투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 있을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본문 보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가을달이 방에 들어오고 실솔이 상에서 울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솔 찾았습니까? 실솔이 뭐냐? 귀뚜라미입니다. 실솔이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가 상에서 운다고 되어 있으니까 화자의 정서랑 비슷한 겁니다. 됐나요? 야? 다음 20번의 답은 3번이고 빗소리 같은 거 3번. 다음 21번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곡자 있죠. 곡자. 얘들아 곡자라는 시 있지. 이게 뭐라고? 자식 읽고 나서 쓴 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죠. 21번도 별표 하나 쳐두세요. 됐습니까?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들은 몇 페이지니? 제가 목차에 페이지 다 써놨습니다. 60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한 작품 할 수 있겠네. 잠깐 쉬었다가 자, 문제 풀까? 쉬고 풀어야겠지? 그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볼게요. 이별가 마라카노 이거는 어디 사투리죠? 이별 알아? 그래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저편 강기슬개서. 자 방언을 사용하면 우리 보통 무슨 효과를 주죠? 방언을 사용하면 무슨 효과를 주지? 행동감, 현장감을 주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나거든요. 마라카노, 아참, 상도성도 주죠. 기본이죠. 우리 개정할 때 다 했었습니다. 니 마라카노, 니가 나왔으니까 너가 되지. 청자지, 그렇지? 바람에 불려서. 그러면 니 마라카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가 대답을 안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뭐? 말을 건네는 없고 대화체가 되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찾는 거죠. 그치? 집중해서 잘 봅시다. 이 뭐라카노. 근데 자 청자를 설정했는데 청자의 대사가 없어야지 대화체가 되는 거지. 이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그러니까 바람 소리 때문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바람은 동그라미 세모.
자, 우리 시에 했을 때 모르는 애도 있으니까 중정은 동그라미, 부정은 세모. 오, 무슨 많이 썼지? 정서 및 태도나 시공간은 그지? 정서 및 태도나 시공간은 네모를 치는 거. 나눌까? 정서 및 태도는 별표 칠까? 다음 바람에 불려서. 그러면 바람은 뭐라고? 너와 나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대상이 되겠지. 이 뭐라 카노? 해설 보지 마세요. 혹시 본문 보고 있어요. 본문. 그지? 혹시 본문 보고 있어요. 뭐라 카노? 이 해설에 다 있을 텐데 본문 보면서 쓰면서 정리하시고 시 본문 옆에 빈자리 있지? 이거 써놓고 시작하세요. 얼른 쓰세요. 쓰시면. 본문 보세요. 해설 보셔가지고. 선생님도 보세요. 본문 옆에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이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눈에는 보이는, 보이죠? 오, 엄청 많이 씁니다.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가 있어요. 그 뱃머리는 뭐가 돼? 경계가 돼. 삶과 죽음의 경계. 써있는 거 보이잖아. 뱃머리. 삶과 죽음의 경계. 잘생겼어요? 때리겠다. 오늘은 2시간 반을 했으면 미친 것 같아요. 참고로 화장실도 못 갔어요. 여의도에서 고속도로 양재 만남의 광장 화장실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거죠. 그 다음 쫙 뚫리다가 수지 딱 빠져나오는 톨게이트부터 집 갈 때 거기서 여기서부터 고속도로 타니까 10분 걸리는데 올 때 1시간 걸렸어. 야, 한번 옮기자. 내가 이성으로 몇 받을까? 다음 봅시다.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뱃머리 네모.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 화자가 이제 거기 뱃머리가 화자가 현재 거기 있으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데 그럼 딱 보면 알겠지만 화자가 지금 현재 나라고 화자인데 내가 나오지. 그치?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바로 되는데 화자 나가 나와서 뭐 내가 내 얘기하는데 너도 있어. 근데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너가 지금 어떻게 됐어? 죽었어,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승에 가 있는 거야. 너는 죽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아직 살아있네. 그치? 나는 아직 살아있지. 살아있으면서 화자인 내가 너에게 자꾸 뭐를 하고 있니? 말을 시키고 있지. 말을 건네고 있으면서 뭐? 소통을 하려고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죽은 너에 대한 자꾸 그리워하고 너 생각이 나는 거지. 니 뭐라 카노? 이렇게 해서 내 생각 해볼게. 경상도로. 니 뭐라 카노? 안 들린다. 뭐라 카노? 뭐라 최삼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강기슭에서 강에 있는 거야. 애들아 보통 우리 강은 뭘 의미해요? 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은 우리가 들어가서 씻은 건 정화가 되고 죽은 걸 살리는 재생도 되고 교회에서 그래서 세례할 때 침례교나 이런 데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세례하는 거 본 적 있니? 그러니까 재생이 되고 정화가 되고 다 깨끗이 되는 건데 그 우리 공무도화가에 강 나오지. 강은 뭘 의미해? 거기 가서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니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강은 뭐가 돼? 이래 보통 불교에서 죽으면 뭐를 건너? 삼보천이라는 강을 건너고 기독교에서는 뭐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요. 그래서 요단강 강 건너는 게 보통 뭘 의미해? 죽음을 의미하거든. 이거 기독교 요단강으로 나오는 거죠. 그거야. 그런 거. 불교에서는 삼보천을 건너면서 배를 타고 하면서 그 물을 떠마셔. 그럼 뭐가 돼? 전생의 기억을 다 잊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환생하게 되지. 그래서 불교는 무슨 세계관? 유대론적 세계관.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지. 니들은 전생에 개, 돼지 뭐 이런 거였지. 그렇지? 울골. 그렇지? 그런 거일 때 지금 뭐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삼도천을 지내면서 또 넘어서 다음 생에 또 꼴꼴꼴 그러고 살 거야. 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라카노 썩어서 동화밭줄은 사가 내리는데 여기서 동화밭줄은 그냥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화밭줄은 사가 내리는데 썩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어떻게 돼? 이제 네가 죽으면서 끊어지는 거지. 그랬더니 나는 지금 계속해서 안타까워서 하직 말자 무슨 말이야? 너는 분명히 죽었지만 우리 뭐 하지 말자? 이별하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그런 거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흰 옷자락만 벌럭거리고 그러면 죽은 건 누구니? 얘들아 죽은 건 화자야? 화자가 죽어서 자 이렇게 시가 이럴 수도 있어. 저승에 있는 화자가 이승에 있는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 저승에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화자로 망자를 화자로 쓸 수도 있어. 시라는 건 상상력이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 네가 흰 옷자락만 펄럭거리는 거 보니까 죽은 사람은 누구야? 너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화자는 여기 보세요. 강이 있다면 이승의 이쪽에 여기에 누가 있고 화자가 있고 저승의 이쪽에 누가 있다? 이렇게 천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강이 되고 죽음의 강이고. 그래서 이 강에서 뭐라카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니 뭐라카노 안 들린다 처음엔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승 삶과 죽음의 이승이자 이게 뭐가 되니? 삶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 죽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카노 잘 안 들린다 발음 때문에 안 들린다 그것도 들리지만 삶과 죽음은 어떻게 돼? 거리감이 멀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느낌과 이미지를 잘 생각해.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야. 알겠니? 외우지 말라고. 이거 써주기는 하지만 외우라고 써주는 거 아니야. 알겠어? 자, 오냐. 분명히 멀어서 안 들리고 그렇게 됐는데 흰 옷자락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오냐. 아, 이제 오냐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점점점점 돼 있지. 말줄임표 돼 있지.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말줄임표에 뭐가 들어갈까? 우리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 들어가겠지. 오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 네가 죽은 거를 내가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지. 삶 속에 삶 다음에는 꼭 뭐가 있어? 죽음이 있는 거지. 얘들아 죽음은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나 망자들은 다 겪어본 거예요. 우리도 꼭 겪어볼 거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한 80 정도만 살고 알겠니? 나는 그 전에 갈 거야. 80 전에 갈 것 같아. 왜? 뭐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면 뭐야. 아버지가 올해 8이신데 지독하게 건강하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외할머니 93 살아계셔. 근데 요즘 조금 약간 기억자로 걸어다니죠. 폴더처럼 이렇게 기억자로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시는데 정정하셔. 얼마 전에 뭐 애들 우리 내 외사촌 동생이지. 첫째가 이제 박사과정 끝난다고 봤었을 때도 정정하게 딱 서서 사진 찍고 조금 약간 대장암 걸리셔갖고 10년 전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암이 전이가 안 되잖아. 그거 딱 떼내고 끝났대. 그 더 이상 끝. 그리고 완치 판정 받으시고 지금 잘.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랑 해서 총 8남매인데 잘 살아서 잘 사는 자식들이 이모들이 있어서 요양원 진짜 좋은 데도 넣어주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시골 밀양그 총구석의 시골에 거기서 혼자 지내고 계셔갖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노인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큰아들 외삼촌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끝내 외삼촌이 내려가서 보고 있다가 뭐 막내 삼촌이 내려가서 주말마다 대구 사니까 근처니까 1시간만 안 가니까 주말마다 내려가서 보고 오는데 살아있대.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 하신대. 정정하셔야지. 어머니 요번에 추석 때 내려가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78이야. 78. 할머니가 93이야. 몇 살 때 놓으신 거니? 옛날에는 좀 일찍 놓으신 거예요. 16살인가 우리 어머니 놓으셨대. 그래서 참고로 우리 어머니가 8남매 중에 맞이고 우리 막내 이모가 우리 엄마 20살 때 막내 이모를 낳았어. 그래서 막내 이모는 나랑 나이 차이가 4살인가 6살 차이 나. 막내 이모 딸이 내가 33세 결혼할 때 막내 이모 딸이 왔었어. 4살. 나는 걔한테 뭐 외사촌 오빠야. 근데
집에 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아재 삼촌 아이스크림 사다 오라고 가자. 가면서 사실은 내가 네 오빠란다 이럴 수는 없잖아. 마지막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달밭을 건너는 바람. 뭐라카노 이 목소리 이제 앞에 거 이제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화자는 지금 잘 보세요. 나랑 너랑 어디에서 단기슭에서 서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바람이라고 돼 있지만 뭐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거리지. 이해됐어?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이 죽은 사람을 자꾸 뭐 하고 있니? 니 뭐라카나 우리 인연은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계속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움이고 죽어서 잘 안 되니까 안타까움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그리고 우리 인연이 계속 태도는 뭐가 된다? 인연이 지속. 인연의 지속을 갈망하고. 됐니? 이렇게 공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대화체나 방언을 사용해서 행동과 참고성을 준다는 거. 문제 봅시다. 자, 57번 적절하지 않은 것. 죽음이라는 슬픔 당연하고 대상과 제외하고 인연이 사라지고 있고 인연의 끈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 보기 밑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말줄임표. 거기서 4번의 근거가 되죠. 다음 몇 번? 5번. 58번 적절하지 않은 거 대립적 시어 병치 현실의 모순 국복 둘 다 없죠. 대립적 시어는 있다. 뭐니? 나와야지. 하나 둘 셋. 이승과 저승이 되죠. 그렇지? 됐습니까? 다음 59번 흐름상 기억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거 4번이죠. 끊을 수는 없다. 니은과 디귿의 성격상의 차이. 니은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고 운명의 체념적 수능. 60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거 별표 쳐두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니은은 뭐라고? 나의 목소리 바람에 날려서 그 다음 밑에 디귿 나의 목소리 이게 되죠. 다음 61번에 바람에 대한 가장 적절한 거 장애물로 소통의 매개체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61번에 별표 쳐야 됩니다. 이 바람 설명을 안 했는데 위의 바람은 위의 바람은 우리를 뭐 하는 거니? 방해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 하직을 말자 인연을 갈밭을 건너는 바람 라고 할 때 이 바람은 뭐가 된다? 인연이지. 자, 여기 봐봐. 은유법이잖아.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야. 실파. 인연. 여기 봐봐. 여기 강가에 갈대밭이 있겠지. 주먹 잘 봐. 처음에는 바람 소리 때문에 안 들렸는데 나중에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연이 이 강을 뭐 한다? 건너는 바람. 그래서 우리의 인연은 삶과 죽음이 끝나서라도 삶과 죽음을 건너서라도 어떻게 우리의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너랑 계속해서 어떻게 돼? 저승에 가서도 나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저승에 가서도 너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지. 이해돼? 고인식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둡니다. 됐습니까? 61번에 별표 좀 쳐두시고 62번도 별표 쳐두시고 답은 4번이죠. 희망을 잃지 않는다. 요거 넣고 63번의 강은 이미지가 유사한 거 뭐니? 뭐라카노 접힌 강기슭에서 해서 강기슭은 저승이고 단절이지. 단절이니까 몇 번? 5번.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한물. 제목이 뭐야? 견우의 노래지. 얘들아, 견우가 지금 누구 그리워하고 있어? 직녀 그리워하는데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는 게 뭐가 있어? 야, 견우랑 직녀랑 결혼했어 안 했어? 견우랑 직녀랑 왜 헤어진 줄 아니? 직녀 아버지가 누구야? 얘를 야, 견우 직녀는 결혼했고 견우는 목동, 직녀 아버지가 옥황상제. 그래 둘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왜 헤어졌어?
결혼 소환치고 직녀는 배틀 안 짜고 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이 새끼들 일 안 하니까 그러고 찢어놨지. 찢어놓은 게 어디? 은하수 북쪽과 서쪽, 이쪽과 저쪽에 나눠놨지. 그럼 은하수가 뭐가 돼? 장애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를 놓아? 노득돈에다가 뭐를 놓아? 까만같이 오작교를 놓지. 그래서 여기까지. 답 몇 번? 5번. 64번의 답 4번입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